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이고요. 셋째 주 9월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내용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는 나폴레온 힐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성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은 모든 성공은 열망에서 나오고, 그리고 상상하고 글로 적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제가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좀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읽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한 대학교입니다. 저의 모교는 아니고요. 제가 오고 싶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축복을 허락한 자본이라는 기적.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미국의 자유를 부르짖고는 한다.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죠. 그러나 이들은 이 자유의 원천과 본질을 진지하게 고민하려 들지는 않는다. 나는 여기서 어떤 속셈, 유머, 저의 없이 불가사의하고 추상적이며 대단히 오인된 어떤 것에 관해 솔직하게 분석을 할 작정이다. 이것은 모든 시민에게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와 자유를 안겨준다.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이 힘을 조직한 사람들과 그 힘의 유지 권한을 지닌 사람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이 불가사의한 인류의 후원자, 이름은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는 지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집단에는 과학자, 교육자, 화학자, 발명가, 경영 분석가, 대변인, 교통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의사를 비롯해 산업과 기업 전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실험하여 길을 만든다. 대학과 병원과 학교를 후원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신문을 발행하고, 정부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며 인류가 진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을 처리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가들은 문명의 두뇌다. 교육과 계몽처럼 인간이 진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뇌가 없는 돈은 항상 위험하다. 돈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문명의 초석이 된다. 만약 조직화된 자본이 기계, 선박, 철도,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훈련된 집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로 식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의 도움 없이 이런 아침 식사를 뉴욕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조직화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간다. 자본의 도움이 없다면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저 먼 중국이나 인도까지 가야 한다. 수영 실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다녀오기 전에 지쳐버릴 것이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바다로 헤엄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해도 무엇으로 돈을 지급하겠는가? 설탕을 구하려면 쿠바까지 헤엄쳐 가거나 유타주까지 걷고 또 걸어야 한다. 설사 갖다 쳐도 설탕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설탕을 생산하려면 조직적인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탕을 정제하고 운송해 미국의 각지에 배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달걀은 뉴욕 인근의 농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포도 주스 2잔을 마시려면 폴로리다까지 먼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빵 4조각을 얻으려면 캔자스나 다른 밀 지배지 중 한 곳으로 다시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 시리얼은 메뉴에서 뺄 수밖에 없다. 훈련된 인력과 적당한 기계 없이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쉬는 동안 수영에서 남미로 내려가서 바나나 2개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가까운 농장을 들려 버터와 크림을 사갈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뉴욕의 가족은 잠자리에 들러앉아 자리에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터무니없지 않은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다면 이 간단한 식품을 뉴욕 중심부로 가져오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데 사용하는 철도와 증기선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선박과 기차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훈련된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수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동수단을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 문명이 요구하는 일부일 뿐이다. 운반을 하려면 먼저 땅에서 무언가를 재배하거나 제조해서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비, 기계, 포함, 마케팅을 비롯해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증기선의 철도도 갑자기 땅에서 솟아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문명의 필요성에 의해 상상력, 신념, 열정, 결단력, 끈기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 독창성, 조직 능력을 사용해 상상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한다. 자본가들은 유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획득하고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부를 일구리라는 열망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문명사회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이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바로 이런 자본가들이다. 약탈자 또는 월가 사람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나는 어떤 집단이나 경제 체제를 찬반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약탈자라면 언급한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고 개인 자본가들을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이자 내가 25년 동안 헌신해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열망을
열망하는 만큼의 불을 일굴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이점을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축제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지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선동가가 해로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적 자본주의 반대되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본을 이용해 발달한 나라다. 자유와 기회라는 축복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조직화된 자본이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를 일굴 수도 없고 기회를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자유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자유가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특권을 제공한다 해도 부는 노력 없이 이룰 수도 없다. 부를 축적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쓸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무엇이든 그에 합당한 가치를 내놓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하는 시스템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경제 법칙이라 불리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이론을 뛰어넘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법과 같다. 이 원칙을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기구보다 강력해서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기꾼이나 자칭 리더라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뇌물도 받지 않는다. 더욱이 모든 것을 보는 눈과 완벽한 장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가 없이 얻으려는 모든 사람의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조만간 회계감사원이 찾아와 개인의 크고 작은 기록을 조사하고 책임을 요구한다. 월가, 대기업, 자본 약탈 등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한 이 시스템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이들은 강력한 경제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용하는 그룹의 대표자다. 이들은 부의 지속성은 경제 법칙을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 국민 대부분이 이 나라와 자본주의 체제를 좋아한다.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는데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 물론 그것 또한 그들의 특권이다. 이 나라 자본주의 체제, 무한한 기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떠난 권리도 있다. 미국에는 정직한 사람이 부를 축적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사냥을 나갈 때 사냥감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처럼 부를 찾을 때도 당연히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부를 추구한다면 화장품과 미용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여성을 고객으로 연상해 봐라. 미식축구, 미국, 프로야구, 프로권투, 시합에 몇 년, 수백 년 달러를 열성적으로 쏟아붓는 남성 고객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방금 언급한 예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빙상의 일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부를 누구나 자유롭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해 민주자유주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예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룰 수 있는 자원 가운데 빙상의 일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몇 가지 상품을 생산, 운송, 마케팅하는 데에 수백만 명의 정규 고용이 창출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수백만 달러가 다시 시청률과 생필품 구매에 사용되거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부를 축적할 기회가 넘친다는 것을 명심해.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찌들어 산다고 징징거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미국은, 자유는 너가 원한다면은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어. 자유롭잖아. 미국은, 자유는 당신을 도움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 가운데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뛰어난 재능, 훈련, 경험만 있다면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벌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하게 일하는데 그친다면 생활비 정도만 버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자, 말한 그대로인데 기회는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다음 끈기를 가지고 밀어붙여. 그러면 나머지는 자본주의가 알아서 할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가치에 따라 부를 모을 수 있어. 나폴레온 힐이 20년 동안 앤드류 카네기가 유언을 남겼어. 세상의 부자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공통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기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만에 나온 책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내용이거든. 이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밥부로토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공 강연의 대가지. 물론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강연장에서 이 책을 보여주었어.
수도 없이 읽고 찍고 긁고 너덜너덜해지면서 이 책을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지. 그리고 이 책은 성경책 다음 이상으로 많이 팔렸다고 해. 한번 읽어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기를 바라고 너의 성공을 응원한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